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그곳을 6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자라는 이름의 이 아주머니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인자한 우리네 어머니 같아 보이죠. 하지만 오늘 이분에게 닥칠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지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혜자 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들 민준이 먹일 반찬거리를 두 손 가득 사서 오는 길이었죠. 아들 나이가 벌써 40줄에 들어섰지만 엄마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나 마찬가지거든요. 민준이가 회사 근처에서 지낸다니 가끔 이렇게 반찬이라도 해다 줘야지. 쯧쯧. 혼잣말을 하며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인 이지은에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전처럼 살갑지도 않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애써 좋게 생각하며 넘어가곤 했었죠. 혜자 씨가 집으로 향하던 길, 평소와는 다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이쪽 길이 지름길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혜자 씨는 평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혜자 씨가 아들 부부에게 사준 바로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활짝 열린 대문 너머로 며느리 지은이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혜자 씨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야, 저게 대체? 다급한 마음에 성큼성큼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 혜자 씨를 본 지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죠.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지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저 남자는 누구니?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고? 혜자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혜자 씨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 이제 여기 안 살아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뭐라고? 혜자 씨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불편하시면 어머니가 나가주세요. 지은이가 뻔뻔하게도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혜자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이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라니까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잖아요. 지은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웃더군요. 혜자 씨를 아주 우습게 보는 눈빛이었죠. 혜자 씨는 자신의 30년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어디 있니?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몰라요. 연락 안 된 지 꽤 됐는데. 어머니가 직접 찾아보시든가요? 지은이는 지겹다는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자 씨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 씨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언제?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지?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혜자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혜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똑바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죠. 내가 대체 뭘 놓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 씨는 일찍 일어나 민준이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 강민준 씨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의 대답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강민준 씨요? 요즘 회사에 잘 안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던데. 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날부터 혜자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민준이의 친구들에게도 수소문해봤지만 모두들 요즘 통 연락이 안 된다는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며칠 후 혜자 씨는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지인이 전해준 소식이었죠. 혜자 씨, 혹시 아들 일로 법원에서 연락 온 거 없어요? 네? 법원이요?
혜자 씨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그 며느리가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글쎄, 민준 씨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자 씨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바람? 우리 아들 민준이가? 사실 혜자 씨는 아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없이 순하고 성실했던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바람을 필 리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건 뭔가 증거라도 있다는 뜻이겠죠. 혜자 씨는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민준이가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왜 엄마인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을까? 아들 성격에 큰 실수를 했다면 엄마한테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빌었을 아이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민준이 형 때문에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형 아내분이 회사 전체 메일로 편지를 보냈어요. 불륜 피해자 탄원서라는 제목으로요. 민준이 형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주 절절하게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혜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지만 사람들 시선이 곱지가 않죠. 민준이 형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자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가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지? 설마 정말로 우리 민준이가? 하지만 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아들의 입장은 들어볼 기회조차 없이 며느리의 주장만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민준이를 찾아서 모든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그 악독한 며느리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똑똑히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혜자 씨는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 근처를 하염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봤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요즘 통 출근을 안 한다는 씁쓸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던 중 혜자 씨는 정말 우연히 민준이의 대학 동기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웠어요. 아주머니, 민준이 형, 지금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니? 회사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혜자 씨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니. 그 좋은 집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그런 좁고 허름한 곳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민준이 형이 정말 바람을 핀 게 맞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지은이가 증거까지 있다고 하니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정말 이상해요. 민준이 형 성격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혜자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며느리가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혜자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 씨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민준이를 찾아가야겠어.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아내고 말 거야. 아들이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엄마로서 함께 짊어져야 하고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면 그땐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혜자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일지,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혜자 씨는 아들 친구가 알려준 고시원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내 아들이 정말 저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고시원에 도착한 혜자 씨는
낡고 음침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건물 입구에 있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혹시 김민준이라는 사람 여기 살고 있나요? 아, 민준 씨요? 3층 201호에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세요? 네, 엄마예요.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표정에 안쓰러움이 가득 담겼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민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혜자 씨의 가슴이 또다시 철렁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201호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데 혜자 씨는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숨을 헙 들이켰습니다. 민준이는 살이 쏙 빠져 헬쑥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민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자 씨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아주고 싶었지만 일단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좁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걸이가 전부였죠. 혜자 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히 다 얘기해줘. 대체 지은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준이는 한참 동안이나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내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와서 사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지은이가 네가 바람을 피웠다던데? 정말이니? 엄마,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혜자 씨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아들의 말투도 표정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민준아,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똑바로 말해봐. 정확히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엄마, 저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엄마도 이제 제 일에서 손 떼세요. 바로 그 순간 혜자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진실은 숨기고 있다니요. 혜자 씨는 아들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민준이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핸드폰 좀 보자.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엄마가 봐야겠어. 혜자 씨는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더군요. 핸드폰을 확인해 본 혜자 씨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 그리고 민준이가 지은이에게 애원하며 보낸 문자들을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민준이가 알게 되자 지은이가 되레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민준이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운 거였죠. 민준아, 이게 다 뭐야? 지은이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민준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소용없어요. 지은이가 증거까지 다 조작해놨는데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세상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혜자 씨는 그 순간 심장이 타들어가는 분노와 함께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감정이었죠. 민준아, 네 은행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 전부 다 가져와 봐. 엄마, 그건 왜요? 가져와. 어서. 혜자 씨는 민준이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주장하는 불륜 날짜들과 대조해 봤어요. 놀랍게도 지은이가 민준이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시간들에 민준이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집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 너 이 증거들을 왜 법원에 내지 않았어? 엄마, 이미 늦었어요. 지은이가 이혼 서류에 제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인까지 받아갔어요. 뭐라고? 언제? 제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요. 협박하듯이 사인하라고 윽박질러서. 혜자 씨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악독한 며느리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빼앗아 상간남과 살림을 차리고 위자료까지 뜯어내려 했던 거죠. 혜자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엄마가 한다. 엄마,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아주 똑똑히 고스란히 되돌려 줄 거야. 민준이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싸늘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평생을 착하고 순한 엄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죠. 그날부터 혜자 씨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모르고 있던 능력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60평생을 살며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불타는 모성애가 합쳐지면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부터 혜자 씨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통해 며느리 지은이의 최근 행적들을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었죠. 지은이가 상간남 최현우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년 전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들 민준이에게는 친구 집에서 신세지고 있다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동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였어요. 혜자 씨는 지은이의 직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잠복한 끝에 지은이가 최현우와 함께 다정하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보란 듯이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어휴, 저렇게 뻔뻔할 수가. 혜자 씨는 기가 막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혜자 씨는 단순히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주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은이가 살고 있는 집, 즉 혜자 씨가 피땀 흘려 사준 바로 그 집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혜자 씨는 곧장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죠. 어머님, 이 경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으로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혼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며느리 되시는 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아드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도 큰 문제가 되죠. 혜자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계획을 확고히 굳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민준이와 자신에게 준 그 끔찍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자 씨는 먼저 지은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자 혜자 씨는 아주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나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겠다. 네? 뭐라고요?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사준 집이니까 나도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봐도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지분이 남아있더구나. 사실 혜자 씨는 집을 살 때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도 일부 지분을 등록해 뒀었거든요. 물론 지은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어머니, 그건 싫으면 네가 나가렴. 그게 아니면 같이 살자. 혜자 씨의 목소리에는 단 1%의 협상의 여지도 없었어요. 지은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혜자 씨를 집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혜자 씨의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거실 가장 잘 보이는 벽 한복판에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보란 듯이 걸어놨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잔뜩 해서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놨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아들 사진 걸어놓는 게 뭐가 문제니? 내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놓는 게 문제야? 혜자 씨는 그야말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이의 반응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간남인 최현우가 먼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자 씨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고 지은이와 단둘이 있을 때도 예전만큼 편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지은아, 어머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내보낼 방법 찾아볼게. 하지만 혜자 씨는 벽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치밀하고 대담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혜자 씨는 매일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나서 온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민준이를 위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마치 아들이 언제라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민준 오빠 안 온다니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은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언제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는 엄마니까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야. 혜자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체계적이 되어 갔습니다. 지은이와 최현우가 불편해할 만한 일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지은이는 점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최현우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혜자 씨의 서늘한 시선이 항상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지은아,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떻게든 어머님 좀 내보내. 최현우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혜자 씨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해졌죠. 지은이를 향한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그 가여운 며느리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혜자 씨에게 악을 쓰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나가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하지만 혜자 씨는 여전히 바위처럼 차분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법무법인에 가서 똑똑히 확인해 봤는데 이 집 지분의 30%는 아직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집에 살 권리가 아주 당당하게 있다고 하더라.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지은아,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한 짓들 이제 세상에 하나씩 밝혀지고 있단다. 혜자 씨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불륜 증거라고 조작한 것들 말이다. 네가 포토샵으로 만든 그 가짜 사진들, 네가 꾸며낸 가짜 문자 메시지들 전부 다 밝혀졌어. 지은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민준이 핸드폰 몰래 가져가서 다른 여자한테 문자 보낸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여자 네가 돈 주고 시킨 거잖아. 혜자 씨는 지난 며칠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팩트 폭격을 날리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열한 수법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파헤쳐낸 거죠. 지은이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으면 내놔 보세요. 있어. 아주 많이. 혜자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쳐 꺼냈어요. 네가 그 여자한테 돈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 네가 민준이 핸드폰으로 조작한 문자들의 원본 파일, 그리고 네가 여기 이최현우라는 남자랑 호텔 들락날락하며 불륜 저지른 사진들까지 전부 다 여기 있단다. 지은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어떡해. 지은아, 내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드라마나 보는 늙은 할머니인 줄 알았지? 나도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했어. 그것도 꽤 오랫동안. 혜자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혜자 씨는 젊은 시절 보험회사에서 조사원으로 일했었거든요. 보험 사기를 잡아내는 게 주 업무였는데 그때 익혔던 조사 기법들이 지금 이 순간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아, 네가 회사에서 공금 횡령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단다. 그건 아니에요.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회사 법인카드로 최현우랑 데이트하고 명품백 산 거 그 영수증 내가 다 확보했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업무상 횡령이야. 혜자 씨는 지은이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 이 정보까지 이미 다 알아낸 상태였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죠.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이야. 혜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최현우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 대충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이쿠, 최서방도 왔네. 마침 잘 됐어. 혜자 씨가 최현우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지은이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최현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자네가 지은이한테 돈 줘서 가짜 증거 만들게 시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자네 회사에도 이미 익명으로 제보해놨어. 기혼인 직원이 다른 사람 가정을 파탄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이야. 최현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자네 회사에서 연락이 갈 거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최현우는 그 말을 듣고는 지은이를 죽일 듯이 째려봤어요. 야, 이지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머님한테 다 불어버린 거야?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냐고. 최현우와 지은이가 서로를 의심하며 삿대질을 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혜자 씨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지켜봤죠. 이것 또한 혜자 씨의 계획 중 하나였거든요. 그들 사이에 불신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서로가 서로의 등을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현우 씨,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지은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그럼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이 집을 버리자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집이 중요해? 내 직장이 중요하냐고. 최현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지은이를 원망과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봤죠. 혜자 씨는 그들의 추악한 갈등을 보면서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아주 차근차근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하나씩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민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집에서 순순히 나가면 나도 이쯤에서 끝내주마. 하지만 지은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꾸나. 혜자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혜자 씨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날 밤, 최현우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아,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어머님 문제 다 해결되면 그때 연락해. 라는 비겁한 말을 남기고서 말이에요. 소연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에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최현우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현우 씨,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지은이가 울면서 최현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최현우는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혜자 씨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면서도 단 한 톨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네가 내 아들 민준이한테 주었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감을 너도 똑같이 한번 느껴보렴. 다음 날부터 혜자 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은이의 직장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이지은 씨라는 직원 있죠? 그 사람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한번 파보시죠.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지은이는 회사 감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와 혜자 씨에게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 신고한 거죠, 그렇죠? 신고? 무슨 신고? 예, 나는 네 회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른단다. 혜자 씨가 시치미를 뚝 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지은아,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남 탓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렴. 지은이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혜자 씨는 꼬리 하나 잡히지 않도록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지은이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며칠 후 지은이는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현우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문자에도 당연히 답이 없었죠. 현우 씨,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지은이가 울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허공에 대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사람은 원래 어려울 때 그 진면목이 나오는 법이야. 최현우라는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야 알겠니? 어머니가 현우 씨를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최현우라는 남자가 네가 어려워지니까 제 살 길 찾아서 도망간 거지. 내가 강제로 내쫓은 게 아니란다. 지은이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조사를 받고 있지.
믿었던 남자는 떠나버렸지.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숨통을 조여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혜자 씨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죠. 혜자 씨는 지은이가 민준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조작된 증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담아서 말이에요. 지은아, 아마 내일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거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뭐라고요? 네가 내 아들 민준이한테 저지른 짓들 전부 다 법적으로 큰 죄가 되는 거야. 특히 무고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란다.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발장 좀 취하해 주세요. 네? 취하? 내가 왜?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이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넌 상상이나 할 수 있니? 혜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준 오빠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혜자 씨가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었어요. 네가 내 아들을 고시원 골방으로 내몰고 직장에서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위자료까지 뜯어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 지은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뭐든지 다 할게요. 민준 오빠한테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봐. 어서. 지은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올 뿐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안 받네? 혜자 씨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그 애를 그렇게나 잔인하게 괴롭혔는데 어느 누가 네 전화를 받겠니?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혜자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혜자 씨의 그 말을 들은 지은이는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만으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니요. 혜자 씨는 지은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지은이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게다가 최연우는 지구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지은이는 집에서 하루 종일 폐인처럼 울면서 지냈어요. 혜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순간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이제 집세 낼 돈도 없겠구나? 혜자 씨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재판받으려면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거니?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사방이 꽉 막힌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혜자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지은아,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란다. 뭐가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가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 저질렀던 일들 말이야. 그때도 지금이랑 아주 비슷한 수법을 썼더구나. 지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은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예전에도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전적이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혜자 씨는 지난 몇 주간 지은이의 과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고들었었어요. 지은이의 대학 동창들, 전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본 결과 지은이가 예전부터 남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증거도 다 있어. 네가 대학생 때 남자 선배한테 등록금 좀 빌려달라고 애원해서 받아놓고 갚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 남자들한테 돈 빌려놓고 잠수 탄 것까지 그 기록이 전부 다 있단 말이다.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든 과거가 전부 들통나버린 기분이었죠. 그리고 지은아, 제일 중요한 건 말이지. 혜자 씨가 잠시 말을 멈춘 후 싸늘하게 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민준이랑 결혼할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우리 민준이랑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친구들한테 민준이네 엄마가 돈이 많다더라. 잘 구슬려서 집 한 채 받아내야겠다고 떠들고 다녔지? 네가 친구들이랑 나눈 그 문자 메시지. 내가 다 확보했어.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만하라고? 네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 아들 민준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넌 알기나 해? 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네가 내 아들을 고시원 골방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내 아들 직장에 가짜 탄원서나 뿌려대면서 낄낄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해달라고? 지은이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 혜자 씨는 지은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귓가에 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네가 내 아들에게 주었던 그 고통. 이제부터 네가 똑같이, 아니, 몇 배는 더 처절하게 느껴봐야 해. 지은이는 그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공포 때문이었죠. 혜자 씨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섭고 서늘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지은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은이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린내가 진동했죠. 지은이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그만 실금을 하고만 거였어요. 혜자 씨는 그 추한 꼴을 내려다보면서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이제야 네가 내 아들에게 주었던 그 굴욕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겠구나. 지은이는 자신의 꼴을 깨닫고 더욱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죠. 지은아, 내가 지키려던 건 이깟집이 아니야. 내 하나뿐인 아들이었어. 이제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이 혜자 씨의 마지막 통첩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혜자 씨는 창문 너머로 지은이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죠. 지은이의 뒷모습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자의 쓸쓸함과 처량함이 묻어나왔어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 또한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죠. 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순간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지. 혜자 씨가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지은이가 떠난 후 혜자 씨는 온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 그 상간남의 더러운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지워나갔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고 방 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죠. 그리고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지은이 나갔다. 이제 여긴 다시 우리 집이야. 어서 돌아와, 아들. 민준이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괜찮고 말고 모든 게 다 해결됐어. 진우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밟는 집이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은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엄마, 민준이가 혜자 씨를 보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다 해결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혜자 씨는 아들 민준이를 아주 힘껏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엄마가 내 아들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혜자 씨와 민준이는 아주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자 씨가 정성껏 준비한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민준아, 회사는 어떻게 되었니? 엄마 덕분에. 오해가 다 풀렸어요. 지은이가 보낸 게 거짓 탄원서였다는 것도 다 밝혀졌고,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젊었을 때는 꽤나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단다. 그때 배운 것들이 이번에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새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지. 식사를 마친 후 혜자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 일어난 일들을 조용히 되돌아봤어요. 평생을 그저 조용하고 순한 엄마, 그리고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자신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단 한순간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뿌듯했어요. 내 아들을, 내 가정을 온전히 지켜냈으니까요. 엄마, 이제 지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를 돕던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건 이제 그 아이의 몫이야.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민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혜자 씨를 보며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항상 내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그날 밤 혜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밤의 소리들 사이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늦은 밤 아들이 물을 마시러 나온 소리였죠. 혜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결국 이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이었구나. 혜자 씨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후 혜자 씨는 다시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길에서 마주친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혜자 씨, 아드님 집에 돌아왔다면서요? 아이고, 잘 됐네. 네, 그래요. 호호, 그럼, 가족은 역시 다 함께 있어야지. 혜자 씨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그리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 누구도 내 가족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만약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자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독하고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녁 무렵, 혜자 씨는 다시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밥 짓는 소리,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그렇게 혜자 씨의 집에는 다시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 악독했던 며느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의 시간만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혜자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